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과 섹터들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코인콕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종목명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 방금 앞서 말씀드린 호재와 연관성이 가장 짙은데 호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SEC와 가장 연관성이 짙습니다. 일단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SEC에 지금 이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리플이 지금 SEC와 소송이 정말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심에 있으실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 현재 이제 SEC에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직 국가적으로 보장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인 만큼 SEC와 이제 승소를 할 여력이 있을까라고 의구점이 많이 드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의 서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령 서명으로 인해서 지금 미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만큼 참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 보면서 차트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 월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평선이 5일선 그리고 21선에서 현재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 분기점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넘어가 보시게 된다면 현재 단기적 이평선 5일선에서는 안착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단기적 이평선은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지점, 이 삼지창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 또한 이제 분기점이 선상에 놓였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서 일봉으로 넘어가신다 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점진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다. 그 형태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각 수렴 확인이 가능하신데 삼각 수렴에서 현재 이제 기술적인 반등, 상승할 여력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이슈가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접근으로만 이제 매수하시길 권유드리지는 않고 이제 개별적 이슈와 비트코인의 동향 이 세 가지 차트적인 접근까지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종합하셔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이평선이 이탈해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지금 매수 1차 매수 정도 분할 매수해서 기다려 보시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필승님께서 리플의 차트적인 부분을 좀 해설을 해주셨다면 저는 리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SEC와의 소송 관련된 얘기들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워낙에 이 리플 자체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또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SEC와의 이 소송 결과에서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호재가 나온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 가격적인 이 방향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한번 짚어본다면요.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같은 경우에 는 수주 내에 법원에서 좀 긍정적인 결말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존 디튼 이 리플의 대표 변호사도 3월 중이면 리플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건의 대표 변호사도 8월부터 11월 18일 정확히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리플 관련돼서 승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올해 안에는 리플과 SEC 측의 장기전으로 이어졌던 이 소송 결과가 결국에는 리플 측에 유리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리플 쪽으로 좀 상황이 유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리플 몇 달 전에 하더라도 조금의 이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격적인 반등을 잘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리플 관심 있는 홀더분들은 꼭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예, 오늘 좀 특징 코인은 이제 작년 말에 좀 상장했던 코인이 이제 에이브라는 코인입니다. 이 에이브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예금을 예치하고 또는 이제 뭐 대출도 하고 있는 그냥 탈중앙화 금융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뭐 그쪽 뭐 디파이 쪽 이런 쪽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NFT와 메타버스 쪽 접목시킨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베고치라는 건데 좀 말이 좀 웃기죠. 아베고치 뭐 예전에 뭐 다마고치 같은 건데 요거 이제 캐릭터를 이 NFT 이 대체 불가 코인으로 예치를 하고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갈락게임즈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게임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캐릭터를 사서 예치에 따라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캐릭터를 사서 뭐 퀘스트를 통해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 흥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에이브라는 코인이 이 아베고치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전에도 이 삼성 월렛과도 또 연관이 돼 있는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NFT와 메타버스를 합친 이 프로젝트까지라고 본다면 정말 여러 분야를 좀 아우르는 그런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NFT와 메타버스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코인들도 이제 그 원래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를 하지 않았던 이 것들도 지금 뭐 속속들이 뭐 이제 NFT를 하겠다 또는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슈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상승은 없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가시적인 뭐 결과물이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상승이 좀 이제 생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이브의 그 처음 상장했을 때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여기 11월 달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 전에 상승했던 게 바로 이제 뉴사이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사이퍼가 상장하면서 3,300%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마침에 그냥 막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흐름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상승 조금 했다가 뭐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서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승했던 이 꼭지점을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연결해 보면 엊그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선,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 선이 저항 라인대인데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가 엊그제 이 저항 라인대를 오히려 지지 라인대로 삼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렸듯이 돌파를 하려면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방에 1, 2, 3단계를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빠질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한 번 상승으로 1단계 돌파, 어제 한 번 더 상승으로 2단계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단계 돌파, 2단계 돌파, 거래량 들어오고 장대 양봉을 올라갔다? 그러면 한 번 더 또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뭐 12시긴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양봉 상단 구간에서 음봉으로 딱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이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승하면서 잠깐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양음양 패턴으로 인해서 올라섰다가 지지라인 때, 저항라인 때 1차, 2차를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는 이 2차 저항라인 때 이쪽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라인 때를 형성해 준다면 여기서 눌렸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예전에도 한 번 올라갔던 구간이 뭐 22만 원이라든지 25만 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거기다가 NFT와 메타버스 특히 NFT 캐릭터의 예치가 정말 크게 흥행을 한다면 뭐 25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만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에이브라는 코인도 뭐 제가 항상 이 특징 코인들을 말씀드릴 땐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
또는 뭐 이래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막 풀 매수라든지 막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시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보다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분산형 오픈소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이 아베고치라는 NFT 관련 캐릭터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NFT와 메타버스까지 사업성을 넓히면서 앞으로의 그 사용성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좀 투자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이 좀 유망한 코인들을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에이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업비트 상장 첫날에는 80만 원 이상까지 갔지만 지금 현재는 또 20만 원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다시금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양음양 패턴을 노려보면서 지금 또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코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헌트입니다. 헌트를 또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 이평선, 이 5일선이 보이실 텐데 이평선이 짧은 만큼 이평선보다는 이제 전월 캔들의 종가, 이 캔들의 상단위 종가가 지지선이 더 강하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서 일단 주봉을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 이평선 꾸준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도 낮고 현재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만큼 지지해주는 힘은 강하다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일봉 또한 어제 10일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것 또한 삼각수렴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우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1시간 선상으로 1시간 봉으로 보시면서 제가 어제 이제 방송 중에 이제 11시, 12시 이점 사이였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988원 선, 이 선을 지지해 준다. 근데 지지를 해 주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래 대금이 동반되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시고 매수하시길 권유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에는 꾸준하게 빠지다가 988원 이탈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오늘 아침까지 1,000원까지 다시 다다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들어가기에 메리트가 없었던 이유 제가 거래대금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서는 1,500억 원대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적어도 2,500억 원대 형성이 되거나 형성될 예정이 보인다, 힘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면 988원까지 동반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기에 단타 하루 이틀 정도의 단타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대금이 전혀 터지질 않으면서 허매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현재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88원 도달한다. 물론 이제 이평선 일봉 기준으로 이평선을 이탈한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고 현재 이평선 위에서 놀아나 주는데 거래대금이 적어도 전날 캔들의 절반 이상 정도의 캔들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988원 선을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불어 같이 설명드릴 거는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없고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동향에 맞춰서 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을 확인해 보시면 차트를 봐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인 상단이 5천선 어제까지 지지를 해주다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평선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4,900선 지금 이평선 이탈하고 하락세를 보인다. 그럼 전체적인 알트코인 특히나 이제 지금 아주 낮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헌트 또한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인다. 그럼 헌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오더라도 매수하시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988원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잘 받쳐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매수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거래대금만 확인을 잘 하면 될까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는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금만 보시고 나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같이 횡보장 속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의 동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임이 대부분 알트코인이 동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험해수다라고 했을 때 어제같이 이제 헌트 같은 경우에 올렸던 것만큼 이제 내리는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상승했던 거래대금 이상의 이제 동반되는 하락세,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상승을 보였다. 거래대금 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지지 라인을 뚫고 상승했다라는 거는 거의 험매수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거래 대금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공략해볼 만한 코인은 제가 이제 계속 NFT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NFT가 좀 강세를 이루면서 D앱 개발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앱 개발과 관련돼 있는 코인인 룸 네트워크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지금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성능 D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UX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D앱을 만들 때 원래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사실 조금만 공부한다면 누구나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NFT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뭐 거래소 보면은 NFT라는 항목을 눌러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또 진출을 할 것이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입이 좀 진행이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룸 네트워크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상방 추세로 전환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공략 코를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룸 네트워크라는 코인을 보시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요. 100원 정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뭐 예전 흐름을 보시면 뭐 한 400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눈여겨봐야 될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예전이었고 그냥 뭐 그때 뭐 이제 뭐 D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개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상승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진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진폭이 거의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진폭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추세선을 제가 지금 미리 좀 그어놨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기간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시면 상승했던 구간과 하락했던 구간을 이제 반으로 딱 쪼개놓고 보면 대부분 일치하는 흐름이 나와줘요. 그게 일반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일치하고 여기서도 일치하고 여기서도 일치하고 하루 그냥 올라갔다가 똑같이 빼버렸죠. 그러고 나서 좀 눌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엄청나게 올랐다 내렸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횡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렸다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지금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뭐 이 NFT 시장의 성장세 또는 이 NFT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자금의 뭐 이동, 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룸 네트워크의 뭐 프로젝트가 더 성공할 수 있겠다, 더 대성할 수 있겠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또는 뭐 룸 네트워크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또는 뭐 지금 현재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요.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0만 원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0만 원에 있는 코인이 뭐 20만 원까지 올라간다?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똑같은 상승률이에요. 근데 100원인 코인이 200원 가는 거는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로 쉽게도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싸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렴한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0원 이하로 좀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여기 좀 적어놨던 1차 저항 라인 때 15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85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제처럼 시빅처럼 한순간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단타칠 종목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그 종목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주시면 좋겠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고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